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료구조 8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7주 마지막 부분에 190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좀 긴 예제죠. 요것을 앞에 조금 진행하다가 말았어요. 그거 다시 한번 살짝 되돌아보면서 이번에는 메인 함수 먼저 한번 보고서는 나머지 서브 함수들 어,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것은 우리가 수행할 프로그램, 지금부터 작성할 프로그램의 아웃풋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잠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한 print lis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연결 리스트를 출력하는 함수죠. 출력하는 함수인데 보면 CL은 circular linked list라는 뜻이에요. CL은 가로 열고 내용들 쭉 한 줄에다 쓰고 가로 닫고 줄 바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print list가 다시 앞으로 가서 아웃풋을 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 CL은 가로 열고 뭐뭐, CL은 가로 열고 뭐뭐 이런 식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CL은 하면서 한 줄씩 쓰는 이 부분이 프린트 리스트라는 함수에서 해결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나머지 안내문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소스를 보면서 파악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어떤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한번 할 때마다 현재의 원형 연결 리스트를 출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 첫 번째 라인이 빠져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printf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라인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헤더 파일보다 앞에 그 다음에 샵 define 뒤에는 한 칸 띄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장도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노드, 그러니까 맨 앞노드로서 삽입, 이 내용을 맨 앞노드로서 삽입하는 연산을 했었어요. 예,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가 함수도 아직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메인 함수를 먼저 한번 살짝 볼까 해요.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맨 윗줄에 있는 이것이 뭐를 디파인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빈, 빈 원형 여기 있네요. 빈 원형 연결 리스트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CL이라는 원형 연결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노드 포인터 하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드 하나를 잡고 있기 위해서 노드 포인터 타입으로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문이 나가죠. 원형 연결 리스트 생성하기. 생성했으니까 그냥 엔터 한번 받고 지나갑니다. 다음 원형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로서 월이라는 노드를 삽입한다 라고 하면서 이미 만든 앞에서 만든 첫 노드로서 삽입하는 함수를 호출했죠. 예, 호출했어요. 그래서 노드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걸로써 호출해서 넣어도 되고 인서트 미들로써 넣어도 되지만 인서트 퍼스트로써 넣었어요. 그래서 노드 한 개짜리 원형 연결 리스트인지 확인 한번 한 단계 지날 때마다 프린트 리스트 하고 있어요. 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인서트 미들 노드로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이건 아직 구현 안 한 함수죠. 월 노드 뒤에 수 노드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인서트 미들 노드에 인자를 뭐를 주는지 봅시다. CL과 앞노드 포인터를 주겠죠. 그리고 이 노드 바로 뒤에다가 요거를 삽입해라 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앞노드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앞노드라는 걸 찾는데 뭘로 찾냐 하면 앞노드 그 월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 포인터를 P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 일을 여기에서 요것이 해줍니다. 서치 노드. 서치 노드는 월이라는 거를 인자로 줬어요. 연결 리스트와 월을 주면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쭉
점프해 가면서 월이라는 내용이 있는 걸 찾으면 그 노드 포인터를 반환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아직 구현 안 했지만 반환 타입이 노드 포인터 타입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환한 값을 p에다 담아 놓고 그 p를 뒤에서 여기에서 예, 이 p라는 노드 뒤에다 삽입해라 라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치한 노드 뒤에다 붙이고 다음에도 똑같아요. 서치한 노드 뒤에다가 금을 붙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월수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마지막 봅시다. 이제 삭제해 보는 건데 수라는 노드를 삭제하겠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라는 노드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서치 노드로서 수를 찾아서 그 노드 포인터를 주면서 이 연결 리스트 안에 있는 이 노드를 삭제해라 라고 하면 딜리트 노드가 수행이 되게 되겠어요. 그럼 이 중에 구현한 거는 프린트 노드하고 인서트 퍼스트 노드하고 이렇게 두 개만 구현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개의 함수가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죠. 지금 메인 함수 먼저 봤으니까 메인 함수 먼저 타이핑을 하시고 이게 예제가 기니까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그때그때 해당되는 코드를 타이핑해 놓으시고 가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메인 함수를 타이핑해 주세요. 이제 인서트 미들 노드 이것은 중간에다가 새 노드를 삽입하는 거예요. 새 노드는 노드 포인터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부만 전달합니다. 그럼 이 함수 안에서 메모리 할당 노드를 메모리 할당 받아서 데이터부에다 요것을 채워 넣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노드가 될 노드의 포인터가 주어지죠. 그리고 연결 리스트 전체를 대표하는 노드 포인터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주소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받아서 이 연결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노드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노드를 먼저 할당받고 데이터부, 링크부 채워 넣으면 되겠죠. 링크부는 연결할 때 채워 넣으면 되니까 할당받고 이제 할당받는 문장 작성하실 수 있겠죠. 지금 자료 구조이지만 그래도 이 신텍스는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에멀록에서 여기 바이트 수를 산정하는 데는 사이즈업이라는 함수 이용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멀록에서 반환되는 타입은 포인터 타입이지만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아무 데에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받는 쪽의 포인터 타입, 얘의 타입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을 그대로 사용해서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에멀록과 같이 사용되는 것 사이즈 오브 명시적인 형변환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노드 할당 받았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부를 채워 넣었죠. 링크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링크를 연결하기 전에 여기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모든 포인터들을 다 한 번씩 표시를 해 봅시다. 여기에 노드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개가 있고 마지막 요것은 널 포인터이겠죠. 그리고 CL이라는 값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프리라는 포인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새로운 노드는 누가 가리키고 있죠? 새로운 노드는 뉴 노드가 가리키고 있죠. 아이고 이게 아니죠. 예, 여기 뉴 노드라는 포인터가 새로 할당받은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링크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링크들은 뭐뭇인가요? 한번 봅시다.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 뒤에다가 붙이는 것이니까 프리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링크부 요거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뉴 노드의 링크부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수정을 하면 프리의 링크부가 뉴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받으면 되죠? 여기는 이전에 이 프리의 링크부가 가지고 있던 값을 그대로 복사해 주면 돼요. 그럼 뒤에 노드가 있을 때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뒤에 다른 노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널 포인터가 아닐 경우에는 이걸 가리키고 있었을 거죠. 이 값을 이쪽에다가 복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계속 뒷노드를 가리키게끔 이게 널이라면 그냥 널 값을 받아서 복사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프리의 링크부의 값을 뉴노드의 링크부에다가 복사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 이걸 이쪽으로 복사하는 것과 여기에다가 뉴노드 값을 받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의미 있는 값을 안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복사해 넣는 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을 신텍스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두 개를 부를 줄만 알면 되겠죠. 먼저 이쪽이 받는 쪽이니까 이 필드를 불러보세요. 이 필드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통해서 부르는 거죠. 예, 불러봅시다. 그럼 new node의 링크라고 부르셨죠? 예,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이퀄이에요. 뭘 넣냐 하면 요거를 불러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변수는 뉴노드 CL 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링크부라는 것은 프리의 링크부죠. 프리의 간접 참조의 링크. 프리의 간접 참조의 링크 값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복사가 됐어요. 이제 이 링크부에다가 새로 할당받은 노드 포인터를 넣어야 되겠죠. 저거는 방금 전에 불렀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이거에다가 뉴 노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여기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같이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링크가 여기 있는 링크, 여기 있는 링크 이 두 개만 움직여서 편입이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요것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기존의 노드가 이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함수는 어, 특정 노드 포인터를 주면서 그 노드 뒤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드가 있어도 이 노드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역시 이 노드의 링크 필드와 새로운 노드의 링크 필드만 움직이면 뒤에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CL이 널 포인터인 상태예요. 그런데 새로운 노드가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CL도 널, 프리도 널 그런데 X 값을 주는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는 CL이라는 포인터 값 자체를 변경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CL이 널인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새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새 노드의 링크 필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노드가 하나도 없는데 첫 노드로서 이 함수를 불렀을 때 이거는 그 이외의 경우일 때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타이핑도 해서 전체 다 수행할 수 있게 한 단계씩 준비를 하세요. 자, 이제 특정 노드를 삭제하는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삭제할 함수가 올드인 거예요. 삭제할 함수. 그리고 CL은 원형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 근데 제가 바로 직전에 그림 그릴 때 노드 한 개 붙일 때는 원형 연결 리스트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노드 세 개 붙일 때는 이 맨 마지막 노드를 널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예, 이게 아니라 맨 마지막 노드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 좀 전에 구현한 그 함수 안에서의 동작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널 포인터를 링크로 가지지 않는 원형 연결 리스트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딜리트 노드를 보도록 할게요. 예, 이 노드를 지금 특정 노드를 주면서 이 노드를 딜리트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노드 3개만 그려봅시다. 자, 3개를 그렸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CL은 요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드예요. 그리고 올드는 뭐를 빼라고 그러냐 하면 자, 요것을 올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노드를 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드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동작을 할 때 어떤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기서 고려한 특수 상황은 CL이 완전히 비었을 때예요. 이렇게 CL이라는 거를 인자로 받아봤는데 이 CL 자체가 널이에요. 그럼 노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럴 때 할 일이 없겠죠. 또 올드를 받았는데 올드 값이 널이에요. 그때도 할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받은 CL을 그대로 돌려준다. CL 또는 올드가 널로 들어왔을 때는 할 거 없다. 그냥 그대로 내가 받은 CL 값을 그대로 돌려준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예외 상황은 노드가 하나뿐인데 그거를 삭제할 때예요. 그럴 때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링크만 수정하면 되죠? 링크 하나만 수정하면 되죠. 여기 있는 요 링크, 요것만 수정해서 이쪽으로 직접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드는 프리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원래 우리가 고쳐야 될 링크는 이거 하나인데 만약에 유일한 노드를 지우는 것이다. 그러면 이 CL이라는 것도 링크 값이잖아요. 요것도 수정을 같이 해줘야 되죠. 널 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일한 노드를 지우는 케이스는 따로 이렇게 어,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노드냐? 라고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CL의 링크가 CL이냐? CL은 지금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CL 화살표 하면 이 노드가 나옵니다. CL 화살표의 링크, 이 링크가 다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유일한 노드냐라는 거하고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확인을 했어요. 유일한 노드가 지워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냥 CL을 프리하고 리턴 널 해도 되죠. 리턴 널 해도 되고 CL에 널 넣고 리턴 CL 해도 되고 어쨌든 이제 빈 리스트가 되었어요. 다음은 어,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유일한 노드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노드 중에 하나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첫 번째 노드가 지워질 경우에는 CL 값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요것을 지우기로 했기 때문에 CL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우고자 하는 노드가 CL이 가리키고 있는 거하고 같은 노드일 수도 있죠. 올드가 얘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CL 값도 역시 이 노드가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CL 값도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바뀌어야 되겠죠. 먼저 그것은 맨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게 올드라는 지워질 노드죠. 그런데 특정 노드를 지우려면 그 선행 노드, 그 앞에 있는 노드가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지워질 노드의 앞에 노드의 링크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워질 노드만 주어졌지 그 앞에 노드가 뭔지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첫 노드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찾아가다가 요거를 발견했을 때 멈추면 앞 노드구나 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노드일 때, 뭐
트레이스이건 뭐 템프이건 아무 변수로나 해도 되고 여기선 지금 이름을 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이에다가 CL을 넣고 어떤 동안 계속 전진해야 돼요? 풀이 값이 올드하고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풀이가 올드가 아닌 동안 돈다면, 돈다라는 거는 프리 이퀄 프리의 링크를 계속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링크를 따라간다면 프리가 올드 되는 시점에 딱 멈추겠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올드 뿐이어서 문제인 건데 다시 프리를 올드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올드 앞에서 멈추는 거니까 어떤 자리냐 하면 프리의 링크부가 올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의 링크부 이퀄 올드인 상태에서 멈추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의 링크가 not equal 올드인 동안 계속 다음 노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while문을 딱 빠져나왔을 때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프리의 링크가 올드인 상태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리는 올드의 선행 노드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요것이 프리. 그럼 이제 남은 건 쉽죠. 프리의 링크부에다가 올드의 링크부를 복사해서 이렇게 직접 가리키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프리의 링크부에 올드의 링크부를 대입했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예외 상황을 처리를 해주고 맨 나중에 이거는 급하진 않아요. 어, 이 이후로는 이 올드라는 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블럭을 프리시키는 거는 맨 끝에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기로 남겨두고 아까 생각했던 예외 상황을 봅시다. CL하고 올드하고 같은 노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노드가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CL 이퀄 CL의 링크 이렇게 해서 한 칸 뒤로 보내줘야 되겠죠. 요게 그걸 한 겁니다. 올드하고 CL이 같다라면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거니까 CL 이퀄 CL의 링크 하건 올드의 링크 하건 뒤쪽으로 보내줬어요. 한 칸.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서 분리된 노드인 올드 노드를 프리시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니까 이 딜리트 노드 같은 경우에 예외 상황 규정, 예외 상황 처음에 얘기했어요. 어떤 경우 지금 여기에서 고려한 예외 상황은 세 가지예요.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예외 상황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작은 예외 상황이 있었죠. 이런 첫 번째 노드가 지워지는 경우다라는 거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외 상황들 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는 처리를 해주는 이러한 연습을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누가 조언해주지 않는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함수를 한번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함수까지 다 준비하시고 영상 멈춘 채로 준비하시고 이제 짧은 함수 하나 남았으니까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 함수는 서치 노드라고 해서 데이터부, 데이터부에 항목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여러 개 항목 중에 키가 되는 항목을 넘겨주겠죠. 지금은 한 가지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항목을 주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이 연결 리스트에서 찾아서 그 노드 포인터를 여기 노드 포인터를 반환해다오라는 함수예요. 서치 노드. 이거는 방금 전에 잠깐 뒤로 되돌아가 볼게요. 예, 여기에서 딜리트 노드에서 지금 어떤 데이터부를 전달받은 게 아니라 노드 포인터를 전달받았죠. 그럼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쭉 붙여놓은 다음에 그 중에 수라는 노드를 딜리트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를 지워라 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딜리트 노드는 수라는 내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진 노드 포인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수를 넘겨서 노드 포인터를 받아서 이거를 앞에 있는 이 딜리트 노드에다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수라는 노드를 삭제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뒤로 가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함수다라는 거 알고 서치 노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치 노드는 그 공식대로 따라가면 되죠. 노드 포인터 이퀄 템프 이퀄 템프의 링크를 계속하면서 현재의 그 템프의 데이터부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노드 포인터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개,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널 포인터가 마지막 노드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종료하라는 종료 조건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무한히 뺑뺑 돌 수 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종료 조건 체크가 나왔어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없다는 얘기겠죠. 이게 있다면 한 바퀴를 온전하게 돌기 전에 반환했겠죠. 그래서 종료 조건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어떻게 표시할지는 요 반환 타입을 보고 결정합니다. 포인터 타입이에요. 그런데 포인터 타입에서 뭔가 실패다 내지는 못 찾았다 이런 표시를 할 때는 널 포인터를 넘겨주는 것이죠. 없다, 못 찾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처음에 이제 여기서 쭉 돌아가는 것은 이걸로 돌리고 있어요. 템프라는 변수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출발 당시의 템프라는 위치를 기억해 두고 있다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왔을 때 종료하는 게 종료 조건 체크 방법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템프에다 CL 값을 받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출발하는 당시에 템프하고 CL하고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템프로 하여금 쭉 이렇게 전진하게 하면서 CL하고 같은 값이 됐는지 체크하면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겠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노드가 하나도 없다면 찾아볼 필요도 없으니까 바로 리턴 널을 합니다. 그리고 두 while을 써서 여기서 while문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두 대신에 while을 썼어요. while 템프 나디콜 CL인 동안 돌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템프하고 CL하고 같은 상황에서 while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처음에. 그러면 두 개가 같으니까 이 조건을 충족 안 하니까 while문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한 번도 수행 안 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체크를 뒤에서 하고 있어요. 요걸 한번 거친 다음에 조건 체크를 하도록 먼저 안에 내용을 넣고 뒤쪽에서 조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다 두면 체크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어떻게 달리하면 돼요? 템프의 링크가 CL이 아닌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왔을 때 같으냐, X하고 같은 내용을 가졌냐라고 비교할 때, 같으냐는 비교를 할 때 이제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되겠죠. X가 뭐 플로트나 인테저 이런 값이 아니라 문자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으냐 이렇게는 체크를 못 한다는 거죠. 함수를 써서 string cmp라는 함수를 써서 이 문자열하고 이 문자열하고 같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지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만한 함수였어요. search node라는 함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아까 메인 함수도 만들었으니까 함수의 순서는 뒤로 한번 가볼게요. 함수의 순서는 메인 함수를 맨 아래다 두던가 아니면 메인 함수가 위쪽에 있다면 다른 함수들의 함수 선언을 메인 함수 위쪽에다 두고 수행을 하시면 되겠죠. 다들 타이핑 마치시고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F5 했습니다. 원형 연결 리스트 생성했다. 어, 맨 앞에다가 삽입, 중간에다가 삽입, 또 중간에 삽입. 수라는 노드를 서치해서 삭제. 그렇게 한 거죠. 예, 여기까지로 좀 긴 예제 마쳤습니다.